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영재 본인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혜은이 씨와 함께 춤을 추며 이렇게 보여주던 모습이에요. 다시 돌려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춤을 추며 웃옷까지 이렇게 내려놓은 채 급기야 보이십니까? 이 앞쪽에 관객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관객분들을 향해 과감히 던져버리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줍니다. 굉장히 좀 흥겹고 좀 많은 것을 즐기는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유영재 본인이 왜 지금처럼 여성 관련 문제들로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즐겁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연예인들과 함께 춤까지 추며 이 노래 무대를 꾸미는, 마치 가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실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수들과 동급처럼 무대 위에서 뛰어놀던 유영재 본인이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결국 옆에 있던 혜은이마저도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매우 놀랍다 못해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의 사태가 왜 지금 잦아들지 못하냐? 최근에 발생됐던, 제가 지금 전달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극한으로 치닫는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대표인 방시혁 씨와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만들어낸 미니진 대표 간의 갈등이 굉장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지금 막 주가 폭락이 막 엄청나게 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태와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선우은숙, 유영재 이혼 이후의 법적 다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 방시혁 대표와 미니진 대표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또 이 미니진 씨의 이 마이크웍이라고 하죠.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래퍼 못지않은 엄청난 인터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아주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태에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의 사태가 함께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인지를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의 재혼, 삼혼의 파탄, 이혼 투구, 국민 정서가 황폐화되고 있다.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사회적 문제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좀 머리 아파지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선우영재라고까지 이름을 붙였네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를 합쳐서 선우영재, 오혼 파경에 불러온 막장이라고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경 레이스를 이제는 자제시켜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연애 강국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연예인에게 열광하고 어릴 때부터 대다수의 꿈이 연예인이라고 표현될 정도인데, 이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영재 본인의 이때까지 해왔었던 행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재혼, 삼혼, 자랑도 아닌데 지금 이런 사태가 점점 더 막장 상황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선우은숙의 재혼과 유영재 삼혼이 불러온 막장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혼 이후에 결국 2022년 6월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야 하는 삶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불행의 싹을 틔우고 있었고, 이제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법적 다툼이 앞두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재 본인이 여기에서라도 모든 걸 인정하고 사죄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웠고 급기야 번개탄을 검색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나 번개탄까지 검색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쇼하지 마라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긴급 입원한 사태까지 수많은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머리 아프다, 피로하다 라고 무시만 하기에는 유영재 본인의 이런 행태가 일반인이 이렇게 해도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 됐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 여배우인 선우은숙 씨와 재혼을 하면서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사례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 말입니다. 결국 친동생을 대동하여 입원 수속을 했지만 여기에 관련된 많은 의혹들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때까지 정말 많았었던 이 음주 문화에 대한 유영재 본인의 많은 귀책 사유들이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나아갔습니다. 새벽 시간에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요. 동창생을 부르는 것도 당연하고요. 상갓집을 가서도 새벽 시간대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서 만취가 되어 화장실에서 잠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은숙 씨와 그의 언니분의 변호사는 단호했죠. 그런 상황을 입증해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라면 명예훼손까지 추가로 고소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영재 본인이 이 긴급하게 입원하게 된 건, 그것도 자진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많은 대중들의 의혹과 언론사의 의혹 제기가 상당한 신빙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인방송사는 어떤 상태일까요? 왜 제가 갑자기 경인방송사의 이야기를 하느냐?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이 자진 하차를 했는데 그 이후에 라디오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황당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방송 베테랑 유영재. 유영재 씨의 음악방송 진행자. 그로서 업무에 충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가 공연할 때는 여성 팬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만큼 팬과 소통하는 방송 진행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핸섬한 모습과 팬들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에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공연을 진행한다. 최고의 음악방송 진행자로 손색이 없다. 이번 선우은숙과의 결혼이 참 의아했는데 서로가 나이 들고 생활 패턴이 달라 성격이 고착화되는 나이다. 선우은숙 씨는 유영재 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섣불리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철 모르는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사랑한다면 청춘도 아닌데 나이만큼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유영재 씨가 일방적으로 방송 하차하는 건 너무 기를 죽이는 게 아닐까. 유영재 씨 그럴수록 기죽지 말고 사랑하는 팬들이 있기에 용기 잃지 말아요. 참 놀랍죠. 이 글이 언제 올라온 거냐? 4월 20일 날 올라온 글입니다. 지금 이 글 작성한 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사이에 유영재 본인이 선우은숙 씨의 언니를 건드린 사태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망을 피해서인지 정말 힘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 글 작성한 분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경인방송사의 새로운 아나운서는요, 김경옥 아나운서가 라디오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목소리도 듣기 좋고 선곡도 좋아서 임시로 하지 말고 유영재가 돌아오지 않게 계속 진행해달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영재가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절대 반대한다 라는 라디오 청취자들, 경인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온 아나운서가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이 많은 여성 팬들의 입장은요, 전혀 반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핸섬하고 부드럽고 매너 있는 남성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로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혜은이 씨와의 있었던 사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영재 본인이 해명을 하지 않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혜은이 본인이 유영재에 대하여 입을 연 건 팩트이기는 해요. 제가 앞서서 노사연 씨 역시 정말 선우은숙 씨의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황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제가 영상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혜은이 본인 같은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노사연 씨와의 모습이죠. 이때 손을 잡으려고 했고
기어코 손까지 잡아버리는 이 유영재 본인의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혜은이는 어떨까요? 혜은이 씨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니까 유영재 본인이 혜은이 씨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그 이후에도 다른 팬들과 있는 모습들, 이때도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등과 어깨에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발견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이 노사연 씨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손을 깍지 껴서까지 잡는 유영재 본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혜은이 역시 어깨에 손을 터치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혜은이 씨만이 아니라 다른 팬분들, 여성 팬들이 무대 쪽으로 오자 자연스럽게 등 쪽에 손을 올리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의도가 뭐가 됐던지 간에 상대방 입장에서, 여자분 입장에서 불쾌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매너손이라고 하죠. 손을 대는 제스처만 취하고 실제로 몸에는 닿지 않는 그런 매너손이 굉장히 유행인데 이 유영재 본인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에 대해서 혜은이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 선운숙 씨가 재혼을 했었던 당사자가 유영재라고 하자 내가 예뻐하는 동생이다 라는 말을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등장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혼 소식에 곧바로 전화했고 전화기를 붙잡고 웃음이 터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유영재 본인에 대해서 이 혜은이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나 예뻐하는 동생이다. 은숙이 신랑을 내가 잘 안다. 라디오 방송을 같이 많이 했었다. 그리고 전화통화까지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혜은이 씨 본인은 지금 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지금도 친한 동생이다. 예뻐하는 동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때 있었던 자신에 대한 스킨십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누가 만들었죠? 유영재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작금의 사태라는 걸 스스로가 잘 알기를 바라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유영재 본인의 댄스 장면입니다. 자, 요때 아마 이 장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고 저 역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유영재 본인은 이렇게 굉장히 스스로가 밝고 호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 온 방송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와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유영재 본인이 아시다시피 번개탄을 검색하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했다. 제가 이런 기사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선운숙 씨 측에서 입원하자마자 남긴 말도 있다고 하고요. 급기야 유영재 본인이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날에도 굉장한 술자리를 가졌다. 뭐 이런 충격 행적.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실체인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홍숙 측에서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남긴 말은요. 황당하다. 여전히 고소를 유지할 것이다.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 앞선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말씀드렸던 심신미약,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만약에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선운숙 씨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심각한 상황을 감지하여 급히 병원으로 데려간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유영재 본인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자진 입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특히 노트북에서 번개탄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고 가까운 지인들과 상의하여 보호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형을 설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선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유영재 본인이 지금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가 입원 직전 날까지 술자리를 가졌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겁니다. 자, 우선 이 유영재라고 이름을 검색해 보면요, 여전히 YJ 프로덕션의 스스로가 대표로 있으면서 아마 1인 기업인 것 같아요. CBS 아나운서, CBS FM부 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CBS는 경인방송사죠. 이 경인방송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방송을 해왔던 유영재 본인도 하차를 한 상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프로필도 이제 다 지워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본인에게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우은숙 씨 변호인단 측에서는요, 여전히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어도 고소는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황장애, 우울증, 본인만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까지, 사실 가해자가 오히려 갑자기 억울하고 아프다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유영재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안 궁금하다.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그래서 너가 친언니를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그리고 이때까지 나왔었던 많은 여성 관련된 문제점들이 팩트냐 아니냐, 이것이나 소상히 밝혀라. 지금 이런 엄청난 비판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번개탄의 흔적도 있었고, 급기야 이 최측근이라는 지인이 동생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도 이 유영재 본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본인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번 직전 날까지 술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자, 보면 제가 뭐 썸네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유영재 본인이 많은 여성 팬들과 끊임없는 술자리를 이미 뭐 수년 전부터 가져왔었습니다. 선우은숙 씨를 알기도 전부터 이런 여성들과의 술자리는요,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하나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영재를 도와주던 동거녀 역시 이 라디오의 작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일 전쯤에 12만 회 정도 나온 영상을 보면 결국 이 유영재의 라디오 작가가 그 동거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작가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이렇게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여성 팬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우은숙 씨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유영재의 이런 술자리 문화를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 영상의 자료 화면인데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은 친언니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부정했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으론 여전히 범법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맨정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 제가 유영재 본인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라디오 방송을 하던 당시에 많은 여성 팬들 또는 여성 가수와 춤을 추고 노사연 씨 같은 경우는 손을 잡고 이런 모습이, 스킨십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의 이런 술자리에서의 모습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에 자신의 와이프의 친언니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그저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하기 힘든 어려운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건요, 술에서도 문제고 술이 아니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유영재 본인이 동치미에 등장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국민 밉상이 되어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제가 비연예인,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 같은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과 결혼을 했다면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실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당한 반응 아닙니까?
사실 유영재 본인은요, 이미 새벽 시간대까지 그리고 정말 잦은 여성들과의 술자리가 항상 존재해 왔었고 항상 여성 팬들과 함께 댄스를 추며 즐기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행위가 드러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과거의 편력들도 재조명을 받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 중에 하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대목들이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여성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고 먹여주는 모습도 있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유영재라는 사람에게는 술과 함께 굉장히 술자리 문화 자체가 비일비재했고 익숙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히려 내가 선우숙 씨와 결혼을 안 했다면 새벽 시간까지 술을 마실 리가 없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 당시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선우숙 씨의 좀 뭔가 극혐하는 표정이 보이죠. 이때 보면 사실 막 1초라도 빨리 보려고 뛰어나와서 뽀뽀도 하고 뭐 마중도 나오는 선우숙 씨의 모습이 보이고 정말 두 사람의 스킨십이 좀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때 술 때문에 또 다투는 모습이 나와요. 막걸리 한 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술을 찾으면 말다툼이 생겼는데요. 막걸리 중독된 것 같다. 자제한다고 약속했지 않냐. 새벽에 들어오는 게 문제다. 상가집에 갔다가 새벽 3시 반, 4시 반에 귀가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 했고 유영재 역시 나도 그렇게 지키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황당했던 건 선우숙 씨 입장에서 유영재의 행동이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훌렁훌렁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서도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채 막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 음주 생활을 당시에 폭로를 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중요한 건 상가집을 3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새벽 시간대에 귀가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아직 신혼인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집안에서 노상 반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상가집에 갔을 때 3시 30분, 2시 30분 무조건 새벽 시간대에 귀가를 했고 항상 만취 상태로 들어왔으며 왜 이렇게 마셨냐라고 물어보면 슬퍼서 마셨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선우숙 씨와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기간에도 무엇이 슬퍼서 술을 그렇게 마셨던 걸까요? 어떤 분들은 오죽했으면 이 당시에 동거녀와의 함께 이 동거 생활이 겹치는 시기인데 이게 혹시 미안해서 동거녀에게 미안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대놓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수년 전부터 봐오던 것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채널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영재가 시간을 벌기 위한 내막이 드러났다라며 이번 직전 날까지 술자리가 있었다. 그 행적이 발견됐다. 이 썸네일 분명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물론 이번 직전 날까지 술을 마시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라던가 뭐 의혹 제기까지면 이해가 되지만 썸네일의 버젓이 사실 이번 전날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짜뉴스예요. 그 어디에도 그 확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영재 본인은 상당히 많은 술자리를 가져왔었다라는 거고 그 자리에는 항상 어김없이 많은 여성분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가짜뉴스를 하는 채널 최근 들어서 뭐 저와 주제가 겹치다가 이제는 선우은숙 씨의 가짜 영상을 올리면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만 회에서 수십만 회씩 나오고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저렇게 썸네일 장난질을 하면 어김없이 그 채널이 어딘지 어떤 가짜뉴스 영상을 올렸는지 제가 낱낱이 제 영상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어찌됐건 유영재 본인의 잘못된 명확한 팩트와 선우은숙 씨의 힘든 상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유튜버로서의 기본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령 제가 앞에 올려드렸던 이 무죄 선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심신미약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이번 직전 날에도 술자리가 있었다. 행적을 발견했다. 이건 명백한 가짜 아닙니까? 자, 이런 채널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유영재 본인이 여전히 사죄하지 않고 많은 행태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해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선우은숙 측 유영재 병원 입원, 아니 오히려 가해자가 황당하다. 명예훼손 계획까지 있다. 자, 도대체 이 사태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가는지 저조차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굉장히 유명한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하이브의 뉴진스 사태가 굉장히 핫해서 제가 그 영상을 다루고 싶어도 지금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의 이 공방 때문에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유영재 본인이 이 병원에 입원했던 이 내막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더욱더 놀랍게도 최측근의 증언과 유영재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굳이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보이는 타당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이러한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일단 이 기사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노정원 변호사는요, 일단 건강이 안 좋으시니 쾌유를 빌고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고 했으니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푸셨으면 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유영재 본인이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막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겹쳐서 지금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했다. 자진 입원. 자, 이 네 글자, 이 한 단어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될 겁니다. 누가 입원시킨 게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스스로 자진 입원했다라는 거. 보통 정신병원 입원 절차가 어떻습니까? 전문의가 진단을 하고 이 사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너무나 심각한 상태구나라고 고려가 됐을 때 가족과 본인 동의하에 입원 수속이 밟아집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 어땠을까요? 자진 입원이었다라는 거. 자, 제가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신 상태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본인의 억울함을 풀 시기와 기회가 놓쳐지니 빨리 회복해서 수사를 통해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황당하다라는 입장인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이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영재 본인이 말했던 모두가 거짓말이다. 나는 아니다. 떳떳하다. 억울하다 라고 했었던 이 많은 증언들이 지금 각종 기사와 뉴스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서 막 쏟아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입장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버렸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선우은숙 씨와 언니분 측의 이 담당 변호사가 확실한 팩트와 증거 자료가 없다면 단순히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왜 명예훼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유영재 본인이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동생에게 전달했었던 의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나중에 선우은숙 씨와 언니에 대하여 모든 폭로를 진행하겠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밝히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금 맞대응하겠다라고 선우은숙 씨의 언니 측 담당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지금 더욱더 최악으로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황당하다라는 입장은요. 선우은숙 씨와 언니 측뿐만이 아니라 대중분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죽했으면 쇼를 하는 거다. 생쇼다. 억지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유영재라는 사람을 많은 대중들이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근거 있는 자료들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공개를 할 건데 이 내용들이 매우 놀랍고 소름 돋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유영재 본인 정신병원을 입원했음에도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요, 전혀 영향이 없다. 우리는 계속 법적 다툼을 진행해 나갈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왜 유영재 본인은 자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까요? 자, 자세히 보면 이 노정원 변호사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지금 보면은 여전히 이 강경하게 이번 사태를 밀어붙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건강 사정을 고려해서 수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수사 과정이 지연될 수 있구나. 자, 이것이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는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접촉했다는, 건드렸었다라는 그 범법 행위 당시에는 그런 상태였는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 감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아 법적 절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선우은숙 씨 친언니를 건드렸던 유영재 본인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고 심신이 미약했던 상태였음을 입증해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돌연 번개탄을 검색해보고 그걸 본 친동생이 우리 형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해서 식음도 전폐했고 대화를 거부하길래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정신병원은 알다시피 자진 입원이 아니라 전문의에게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확정이 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정신병원 돈만 내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입원할 수 있거든요. 그냥 병원 가서 내가 여기 입원하고 싶다 라고 수속을 밟고 이 병원 진료비 내고 입원 비용 처리하면요, 당장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정말 우울증이 심하고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여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주장하던 동생이 유영재 본인에게 이것을 제안을 했고 유영재 씨도 그래 그럼 내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입원을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유영재 본인은요, 원래부터 가출이 잦았고 자신이 뭔가 좀 불리하다 또는 정신적으로 뭔가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설날에 시댁을 안 가서 서운했었다 라면서 가출 이유를 밝혔었던 이 동치미 방송편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영재 본인은요, 이 오죽했으면 선우은숙 씨와의 혼인 관계 중에도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그냥 가출해버렸던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락조차 잘 안 받는 유영재에게 생방송을 핑계로 항상 무음 처리를 한다. 남편에게 연락을 해도 내 메시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전화 자체를 받지 않으며 이게 어떻게 된 게 항상 연락이 두절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좀 진상을 살펴보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성격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골치가 아프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잠수를 타고 연락을 두절하는구나. 조금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유영재 본인이 자진 입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손에 이끌린 게 아니에요. 전문의의 판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눈에 보여요. 대구지검 당시 사건, 무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함께 살고 있던 조카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40대가 구속됐는데 이 당시 때 보니까 형수가 신고를 했고 경찰 수사가 딱 시작되자마자 잘 보세요. 경찰 수사가 딱 시작되자마자 알코올 중독 행세를 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구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시죠? 이거 명확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알코올 중독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구속수사를 피했는지 말씀드렸어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수사를 피하고 물품까지 샀다. 보이세요?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경찰 수사를 피해서 고가의 카메라를 판다라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려 이렇게 물품 사기까지 칠 수 있었던 것이 정신병원의 실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옴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폐쇄된 삶을 살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병원은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계나 심각한 범법자들이 굉장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피처 중에 하나예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수사를 피하는 또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선우은숙 씨의 남편이었던 유영재는요, 당시에 만취를 하여 뭐가 불만이냐 라고 시비를 걸고 화장실에서 대자로 뻗는 말도 안 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씻으러 간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왔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고 난 줄 알고 들어가서 봤더니 화장실 안에서 대자로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여성 팬들과 정말 많은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부 다툼도 선우은숙 씨가 혼인 기간 중에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보면 어떻죠?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렸을 당시 맨정신에도 했고 술을 마신 상태로도 했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이건 2016년도 기사인데요. 대학병원의 유명 정신과 교수도 유영재와 같은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 교수 역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종적을 감췄다. 왜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영재 본인이 저지른 이런 신체 접촉 행위에 관련된 모든 범법자들이 하나같이 알코올 중독과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유영재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지인도 유영재가 너무나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집을 방문했더니 상황이 심각하여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하다라는 진단이 나왔고 곧장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전문의가 또 그런 진단을 내렸다라는 건 말이 되지만 입원까지 하라고 했는지 본인 스스로 했는지는 사실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자진 입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험하긴 하지만 입원 치료까지는 의사가 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죠? 바로 이 지인의 말대로 친동생이 자신이 판단하여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것처럼 이러한 유영재와 같은 범법죄를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형법 제10조에는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장애는 술에 취해 있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전 조두순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그 역시 술에 취했었다라는 이유로 감경받았기 때문입니다. 야, 이러면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진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